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대흠의 동그라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제 영상을 올렸던 이 박목월의 층층계라는 시는 아버지에 대한 시였어요. 아버지. 이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열심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가장으로서 겪는 그런 중압감, 압박감 요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였다면은 오늘 배울 동그라미란 시는 어머니에 대한 시입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동그라미라는 형태예요. 자,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삶,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까지 동그라미를 닮아 있습니다. 자, 이 시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적 대상 나오죠?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대요. 자, 첫 번째 시적 대상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말. 자, 어머니의 말은요.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대요. 이응 받침을 넣어서 말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그 예시들이 쭉 나와요. 사투리인데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며 온가 간가가 되고, 자, 이게 좀 문장이 쭉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느냐 가느냐는 온가 간가 이렇게 받침에 이응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전라도 사투리, 전라남도 사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표현상의 특징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투리를 쭉 요렇게 계속해서 예시를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투리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향토적인 그런 느낌 줄 수가 있고요. 친근한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이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해놨죠. 온가, 간가, 뭐 밤낭구 이쁜 푸르딩딩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어머니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그런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 사투리의 표현상의 특징 요런 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온가, 간가, 뭐 자느냐, 사느냐 이런 말은 장가, 상가 다 이응 받침이 들어가죠.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좀 요렇게도 이응, 그지? 푸르딩딩 뭐 이런 것들. 이 뭐 색채어, 음성상징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색채어라는 거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시각적. 자, 그래 푸리딩딩 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게 일한가 된가 일하는가 된가 된가라는 거 고된가 힘드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죠?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간가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이 이응 받침을 넣었더니.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 쭉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사투리, 어머니의 말버릇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서 통사구조도 반복되어 있죠. 그죠? 통사구조 반복. 자, 뭐뭐 하는 말은 뭐뭐가 된다. 요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거는 시에서 운율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말버릇이 특이하게 이 이응을 받침으로 넣어서 말하는 말버릇이 있는데요. 이 이응 의문이 반복이 되면요. 이 이응이 뭐예요? 그쵸. 울림소리 중에 하나잖아요. 울림소리.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노란 양말 이렇게 네 가지가 울림소리인데 이 울림소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이 그냥 운율감이 아니라 부드러운 그런 운율감을 형성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에서는요. 둥글게 말하는 이 어머니의 말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 어머니의 말투죠. 그죠?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어머니의 말투는요. 말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떠받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떠받들고. 이응 받침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는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어 사용했어요. 부사어. 한사코. 한사코가 무슨 뜻이에요? 뭐 고집해서 몹시 심하게 이런 뜻이 있죠. 그죠?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어머니의 삶의 태도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이 다른 것들이라는 거는 요런 거 있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지? 장가 가는 사람들, 아기 낳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챙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런 나무의 잎도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죠. 그죠? 나무의 잎, 이런 자연물, 소소한 이 사물들에게도 주변 사람들, 사물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굉장히 존중하는, 떠받들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말투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말투에서 동그란 이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연으로 가볼게요. 자,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어머니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어머니겠죠. 도치되어 있네요. 그죠?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어머니예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 노동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바로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식에게 희생적인 그런 삶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무장 허리가 굽어져. 무장은 갈수록 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외양,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 바로 요 C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C자. 이렇게 허리가 굽어가지고, 그지? 요렇게 허리가 굽은 모습. 선생님은 사실 이 시를 읽으면서 사실 선생님 어머님은 아직 허리가 굽지 않았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할머니 밭에서 평생을 일하신 분이거든요. 할머니의 이 구부러진 그 허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진 않나요?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몸이. 자, 그래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막 퍼줘요. 뭐예요?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희생적인, 이타적인. 자식이 먼저야, 그지? 마치 화수분에서 뭐가 막 나오듯이 자식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아낌없는 나무와 같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죠.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 어머니의 모습이죠.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평생을, 그지? 앞으로도 자식을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자신의 것을 자식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허리가 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모습. 자, 그래서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라는 거는 1인칭이죠. 1인칭. 자, 지금 시적 화자가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표면에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받침인, 마침 이 이응 받침처럼 우리들을 받쳐주고 있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존경과 예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머니는 한사코, 부사어 또 나오네요. 그죠?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이. 사투리 또 나오네요. 그죠? 당부를 한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왔던 그런 삶의 태도일 거예요. 오손도손, 싸우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원만하게, 그지? 화목하게 그렇게 살라고 당부를 하고 있네요. 자신이 지금껏 지켜왔던 삶의 태도를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1년에서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 연에서는
모든 것을, 그치? 말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그리고 어머니의 이 허리가 구부러진 그 모습도 다 동그라미를 닮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말에서 모든 것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노래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시가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년에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를 마지막 연에서 조금 변주해서 표현했죠? 그래서 요거 시상, 전개, 수미상관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미상관을 사용하면은 효과가 있죠. 이런 운율감, 그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앞과 뒤가 똑같으니까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에도 다 해당되는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미상관, 시적, 시상, 전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 동그라미라는 제목은 바로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모습이 동그라미를 닮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밑에 박스에 있는 글 읽고 중요한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 화자가 자식입니다. 그죠? 여기 우리들이라고 나와 있었죠. 우리들. 자, 이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노래한 시예요. 어머니의 말투에는요, 이응이 들어가 있죠. 이응을 바치고 있는.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은 허리가 굽어져 동그라미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에 가까운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딱 나눠주며 살아오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 정리해 볼게요. 자, 어머니는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말버릇도 동그라미죠. 둥글게 말하는. 또 이 동그란 받침이 말을 받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식들을 떠받치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어머니, 그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요.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는 희생, 헌신,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고요. 오손도손 살아라이 당부하는 부분에서 원만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내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런 동그란 모습을 통해서 이 화자에게 존경과 예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동그라미, 그죠? 동그라미. 어머니는 동그란 사람.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대음의 동그라미 봤고요.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 댓글로 남겨주셨던 복선 화음가라는 규방가사 영상을 찍어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